네, 감사합니다. 왼쪽으로도 좀, 왼쪽으로.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검찰의 조작 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에서 하고 저희 국회의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행태가 거의 그래 나 검찰 독재인데 어쩌라고 이런 형태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안하무인 인면수심의 정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저와 함께 포함해서 4분이고 3분 먼저 간단하게 인사 말씀 드리고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을 담당을 하셨던 김기표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기표입니다.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용 부원장은 제가 알기 너무나 억울하게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타겟으로 해서 갖가지 여러 가지 사건들을 수사를 해 들어감에 있어서 김용 부원장도 거기에 무고하게 희생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김용 전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재판받는 사건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진술이 유동규라고 하는 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는 여러 수사 과정에서 다른 사건과 같이 검찰의 입맛에 맞게 조작된 것임이 여러 군데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은 사실 인정도 전혀 다르게 한 채 재판을 하는 등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고 이를 다투는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알리바이가 증거로서 제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1심의 잘못된 판결은 항소심에서 바로 잡아질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오늘의 기자회견은 그 전에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어떻게 사건을 조작했는지 그리고 진술을 유리하게 조작했는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득구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만안구 출신 강득구 의원입니다. 검사는 무슨 이유로 법이 아닌 지들 꼴리는 대로 수사하는 겁니까? 검사는 왜 검사의 잘못을 수사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서 대한민국 법치와 공정은 죽어버렸습니다. 정적과 야당에는 조폭 보수처럼 행동대장 검사를 자객으로 보내서 권력을 남용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저지른 범죄는 봐주고 눈감아 공권력의 직무와 의무를 그야말로 방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것이 국가 통치라고 한다면 온 힘을 다해 모든 걸 던져서 맞서 싸울 것입니다. 피 흘리고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의로운 검사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검사들은 양심을 팔아먹어버린 협잡 몰입애가 되어버렸습니다. 검사와 검찰이 법대로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면 이재명 전 대표 그리고 김용 전 부원장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자행해온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을 만큼 잔인했던 그 방식대로 김건희 여사의 범죄 의혹에 대해서 수사도 해야 됩니다. 저는 김용 전 부원장과 관련된 재판과 수사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왔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김용 부원장을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함께합니다. 김건희 여사 패밀리의 서울 양평고속도로 비리 혐의를 집요하게 저는 파헤쳐왔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뇌물을 받은 명품 가방 범죄 의혹을 옆에 있는 우리 안진걸 소장 그리고 최재형 목사님과 함께 기자회견으로 고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범죄 의혹과 혐의는 차고도 넘치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봐주기 면죄부로 무혐의 처리를 해왔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눈이 무서워서 마지못해 맞춤형 출장 조사로 넘어가려 합니다. 청와대와 국회 언론을 압수수색하던 그 서슬퍼런 검찰의 사냥개 근성은 어디 갔습니까? 검찰은 자신들의 후한무치한 행동을 반성하고 그리고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 한 명의 평검사도 검찰총장을 패싱한 작태에 대해서 입도 뻥긋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의로운 검사는 다 죽고 그 죽음 위에 검찰이 썩고 정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검찰의 범죄적 형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비리가 썩은 구정물처럼 차오르고 있습니다. 썩은 물은 어떻게 됩니까? 뚝을 터뜨려 흘려보내야 됩니다. 탄핵의 강으로 새로운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검찰이 벌여온 폐악질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하나 기억하고 또 그대로 돌려줄 것입니다. 정의로운 역사를 만드는 것은 정의로운 사람들의 정의로운 행동입니다. 저와 민주당 그리고 정의로운 시민들은 그 정의로운 사람들 편에 설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말씀드립니다. 김승원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민주당 법사위 간사 김승원입니다. 요즘 정치검찰의 행태를 보면 정말 기가 차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4년 동안 실질적인 수사를 한 번도 못 해본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로 그것도 제3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제출하는 그런 있을 수 없는 행태를 보이면서 형식적인 수사, 받아쓰기 수사를 하고 돌아왔다는 그런 언론 보도를 접했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는 정말로 무자비하고 정말 인권 침해, 정말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가혹하게 했습니다. 기억합니다. 민주당사를 건국 이래 최초로 야당 단사를 압수수색했을 때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정치검찰의 압수수색에 저항을 했고 허락도 받지 않고 들어온 그 정치검찰이 나갈 때는 A4 용지 몇 장만을 가지고 바깥으로 나간 것을 기억합니다. 이와 같이 증거도 없고 사실도 아닌 그런 수사를 비틀기 수사, 조작 수사로 했던 정치검찰 행태를 다시 한번 목도하면서 그 주체인 어미준 검사, 강백신 검사도 반드시 국회 법정에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탄핵 대상 검사로 국회에 지금 청원이 발의가 되었는데요. 법사위에서는 이들을 좌시하지 않고 이들의 불법적인 공소권을 불법적으로 남용하는 행태에 대해서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전 부원장님의 그 억울함은 그다음에 누명은 반드시 명명백백 밝혀질 것입니다. 그날까지 저희들 힘을 모아서 김용 부원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성준우 대표께서 기자회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성준우입니다. 방금 김문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김용 부원장 사건뿐만이 아니고 저희는 오늘 이재명 전 대표, 그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 그다음에 정진상 전 정무실장 그 모든 사건에 있어서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를 규탄하고 정치검찰 고발을 관련한 기자회견을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함께 하신 변호사님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 오동현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희성 변호사 참석하셨습니다. 이승훈 변호사 참석하셨습니다. 김기영 변호사 참석하셨습니다. 이문태 변호사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공동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임세훈 공동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오동현 변호사님으로부터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맡고 있는 오동현 변호사입니다.
죄가 있어 벌 주자는 게 아니라 벌을 주기 위해 죄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검찰의 조작 수사를 규탄하고 정치검찰을 고발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은 반부패 수사부로 그 명칭이 바뀌었으나 여전히 특수부로 더 익숙한 검찰 조직의 수사는 말 그대로 특수합니다. 보통의 수사가 제기된 혐의, 즉 문제의 정답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면 특수수사는 답을 정해놓고 그 답에 맞춰 과정을 짜맞추는 방식입니다. 한마디로 죄가 있어 벌 주자는 수사가 아니라 벌을 줘야 하기 때문에 죄를 만드는 수사인 것이니 현재 야당만을 목표로 자행되고 있는 거의 모든 수사들이 그러하다고 할 것입니다. 조서를 쓴다 하지 않고 조서를 꾸민다는 말이 여전히 통용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며 지금 대한민국 검찰은 온갖 사건들을 꾸미고 있습니다. 패턴은 윤석열, 한동훈 두 특수검사의 거장이 했던 것과 거의 똑같은 방식입니다. 특수한 목적으로 시작한 수사들이니 일단 정해진 타깃의 이름에 방점을 찍어 온갖 카드라를 언론에 흘립니다. 수없이 많은 기사들이 쏟아지며 여론의 관심이 집중됐을 때 수사를 시작하고 주변인들을 소환해 탈탈 털며 괴롭힙니다. 그런 다음에 정해둔 답을 제시하고 양자택일을 강요합니다. 그건 마치 원하는 이름을 대면 목숨만을 살려줄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삼족을 멸할 것이라며 주리를 틀던 그 옛날 야만적인 수사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재명과 이하영을 잡으려 김성태를 대하는 과정이 그랬습니다. 수사 초기 조폭 출신의 주가 조작 전과자로 희대의 사기꾼이었던 김성태는 수사를 거치며 모범 답안을 내뱉기 시작했고 마침내 검찰에 의해 건실한 사업가가 되더니 거의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과 정진상, 김용을 잡기 위해 유동규를 대하는 과정도 한치의 오차 없이 똑같으니 오늘 우리는 검찰이 김용 전 부원장을 잡기 위해 그리고 마침내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해 유동규라는 희대의 범죄자와 무슨 작당 모의를 했는지 엄중히 묻고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주지하다시피 유동규는 대장동 사건 초기부터 거의 모든 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인물입니다. 검찰은 애초 그가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재직하며 민간 업체로부터 3억 5천만 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로부터 5억 원의 뇌물수수 및 민간 사업자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도록 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막상 배임은 빠졌고 뇌물 액수는 3억 5천만 원만 인정해 기소했습니다. 이를 전후하여 유동규는 이 모든 게 다 이재명이 한 일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동규가 정민용의 이름으로 차명 소유하고 있던 유원홀딩스라는 회사를 설립할 때 화천대유 대주주인 남욱 변호사가 35억 원을 대여해 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검찰도 이를 가리켜 대여를 빙자한 뇌물이라고 해놓고 정작 유동규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법원의 범죄 수익 보전을 위해 유동규 8억 5천만 원과 정민용 35억 원의 자산 동결을 요청한 바 있는데 그 정민용의 35억 원이 범죄 수익이라면 그 돈이 들어온 회사가 실소유주가 범죄 행위를 통해 수익을 얻은 것이 분명할진데 어찌해서 유동규를 기소조차 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한 발 더 나아가 김용 전 부원장의 수사와 재판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객관적 증거 없이 유동규의 진술에만 의존해 밀어붙이려다 한계에 봉착한 검찰이 택한 카드는 고작 재판부 변경 요청이었고 교체된 재판부 역시 수사와 기소가 잘못됐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지만 무시해버렸습니다. 애초에 유동규는 타깃이 아니었고 이재명 대표와 김용 전 부원장 등
주변 인사들을 잡기 위한 입안의 혀였으니 그에 합당한 대가를 줘야 할 것입니다. 믿을 건 했을 것입니다. 믿을 건 유동규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김용 전 부원장만 유죄를 받고 유동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은 유죄이지만 정작 준 사람은 무죄가 된 이 희한한 판결은 두고두고 역사에 회자될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재판부는 판결문에 유동규가 불법적인 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한 것은 명백하다. 불고불이, 즉 검사의 공소 제기가 없는 건에 대해 법정이 처벌하지 못한다는 원칙에 따라 기소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고 분명히 적시했으며 이는 명백한 검찰의 수치라고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반성과 시정은커녕 여전히 입안의 혀들의 심기경호에 열중이니 참으로 한심하다 할 것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민주당과 야권에 압도적인 의석을 몰아준 이유는 명백합니다.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살아있는 권력의 복지 부동 수준을 넘어 복지 안동하고 있는 주제에 국민적 여망인 검찰개혁의 깃발에 야권 인사들에 대한 탄압으로 맞서고 있는 검찰의 조작수사와 선택적 기소 행위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며 머지않아 역사에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자 합니다. 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심의 거대한 파도가 차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은 향후 유동규와 조작수사 정치 검찰들을 고발하여 그 죄상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고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23일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 오동현, 이희성, 이승훈, 김기영, 임윤태. 네, 기자님들 질문 있으면 간단하게 받고요. 없으시면 나가서 백브리핑해서 하겠습니다. 누구도? 네. 기자님은 한 가지만 좀 수정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재판부 변경 요청이 있었고 교체된 재판부 역시 기소가 잘못됐다는 내용이었지만 재판부 변경 요청은 없었다는 점을 수정드립니다. 네. 자, 기자님들 여기서 질문이 없으시면 나가서 백브리핑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박은정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명품 가방 수수 혐의에 대해 한 사건당 5시간 동안 비공개 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던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김건희 맞춤 서비스로 출장 조사까지 나갔습니다. 중앙지검은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장관 지휘로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지휘권이 박탈돼 있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지휘권을 상실한 것은 어디까지나 총장에 한정됩니다. 중앙지검은 차장 이하 대검 간부에게 보고했습니까? 국가기관인 검찰의 보고체계는 윤석열 정권 검찰에서 이미 형해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총장의 지휘권이 살아있는 명품 수수, 가방 수수 사건 역시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미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 일정도 함께 이루어졌고 조사 장소 또한 김건희 여사의 제안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청와대 인근의 창성동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로 출장 간 것이 아니라면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중앙지검 형사 1부장은 도대체 왜 부속 청사로 동행한 것인지요? 당연히 해야 하는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고 보고를 하지 못하게 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것입니다. 대검감찰부는 당의 사안에 대해 즉시 감찰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원석 총장은 이창수 중앙지검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는 중대비위 국정농단에 해당하는 각종 범죄 의혹이 있음에도 수사기관은 오히려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김건희 쌍특검법을 발의하여 각종 범죄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고 그 진상을 신속하게 철저하게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쌍특검법은 검찰총장 당시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의혹, 판사 사찰 문건 전달 행위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의혹, 윤석열 대통령 부친 소유의 연희동 자택을 김만배의 누나가 김만배로부터 범죄 수익을 교부받아 매입했다는 의혹 등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 비위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와 관련한 조사 과정에서 사전 보고 누락 등 검찰 관계자의 직권 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 국방부 장관 추천, 경찰 고위 간부 인사 개입, 임성근 구명 로비, 해병대 사령관 계급 격상 시도 등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무자격 업체 21g의 관저 증축 의혹 등 배우자 김건희의 중대 비위 및 국정농단 의혹을 더했습니다. 또한 특별검사는 대통령에 대한 공소 제기가 필요할 경우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3일 이내에 수사기록 및 증거 등을 이관하도록 하고 대통령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공소 제기하고 공소를 유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에 있어서 군사상 비밀, 공무상 비밀과 관련한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성역 없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고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해임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쌍특검법을 통해 특권, 특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고대합니다. 오직 특검만이 중대비위, 국정농단 등을 바로잡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길일 것입니다. 당의 수사 대상자들은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조사 중단 운운하며 검사 기강 잡은 피의자 김건희 여사, 황제조사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검찰총장까지 패싱한 사상 초유의 황제조사 논란에도 윤 대통령 부부는 여전히 검찰과 대통령실 뒤에 숨어 그저 소나기만 피하자는 태도입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황제조사에 법률 대리인이 입장을 낼 것이라며 선을 그으면서도 황제조사, 특혜는 과도한 주장이라고 강변했습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조사 사실이 노출되면 조사를 계속 받기가 어렵다라고 했고 검사들은 조사 전 휴대전화까지 제출했다고 합니다. 피의자가 자신이 원하는 장소로 검사를 소환해서 조사 중단을 협박하고
휴대전화까지 걷어가며 수사검사의 기강을 잡는 것이 황제조사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 정도면 황제조사를 넘어 수사농단입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참모들 뒤에 숨어 대통령실 입장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황제조사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지 직접 답하십시오. 공정과 상식, 법 앞의 평등을 위시하며 집권했으면서 정작 자신들은 법 위에 군림하며 검찰을 좌지우지하는 윤석열 정권의 파렴치함은 국민의 분노를 들끓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대변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수사농단에 노란한 정치검찰 역시 더 이상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국회는 김건희 여사 특검과 청문회를 통해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고 검찰의 장막에 숨어있는 윤 대통령 부부를 심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임성근의 파렴치한 번복 진술서, 완벽한 망각의 실체를 밝혀야 합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국회 청문회 진술을 정정 번복하는 진술서를 다시 법사위에 제출했습니다.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청와대 경호처 출신의 송모 씨에 대하여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해병대 방문 초청 명단에 내가 직접 추가라고 지시했다고 말을 바꾼 것입니다. 이건 5년, 10년 전의 일도 아니고 불과 작년 3월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전혀 알지도 못한다는 기억과 내가 직접 콕 찍어 초청에 추가시켰다는 기억은 그 차이가 너무나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의도적인 위증이라고밖에는 달리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참으로 분노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의 별 둘 장군이 어쩌면 이토록 뻔뻔하고 파렴치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해병대에 왔던 젊은 청년이 안타깝게 순직한 사건을 앞에 두고 있는 이참에 아직도 본인만 빠져나가겠다고, 그것도 완강히 거부했던 증인선서를 어쩔 수 없이 하고 난 이후에 위증죄가 염려되어 이런 파렴치한 진술서까지 제출하는 꼬락선이라니 무슨 말로도 이 분노를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 변명이 더욱 가관입니다. 완벽하게 망각한 사실을 제 스스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적었습니다. 대통령 부부를 중심으로 지금 깜빡 잊는 전염병이라도 돌고 있다는 것입니까? 본인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모든 국민들은 이 상황을 조금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별 둘 장군 임성근은 왜 완벽하게 망각했어야 했는가? 도대체 임성근과 그의 주변에서 끝까지 숨기고자 하는 그 진실은 무엇인가? 최상병 특검이 지금 당장 필요한 이유입니다. 반드시 낱낱이 그 진상을 파헤쳐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우성 씨가 UN 난민기구 친선대사를 사임했습니다. 이진숙 씨, 만족하십니까? 배우 정우성 씨가 10년 동안 활동해왔던 UN 난민기구 친선대사직을 이달 초에 사임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지난 10년간 남수단, 레바논, 방글라데시, 콜롬비아 등 분쟁 지역과 난민촌을 방문하면서 전했던 현지 소식들로 우리 사회의 난민 인식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되었던 터라 그의 사임이 아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에세이를 펴냈던 지난 2019년에 정우성 씨는 친선 대사로서의 활동은 기구에서 그만하시죠 라고 할 때까지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의지를 보였습니다만 불과 5년 만에 기구와 나에게 끊임없이 정치적 공격이 가해져서 모두에게 좋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소속사에서는 이번 사임을 두고 자연스럽게 내린 결정이라고 했으나 작금의 사태에서 이를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국민이 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장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진숙은 2년 전에 강좌를 통해서 정우성 씨를 좌파 연예인이라고 콕 집어 지목했습니다. 이 참담한 낙인에 끌어다 붙인 이유라는 것이 세월호 참사 다큐멘터리에서 나레이션을 맡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한 개인의 소신이라면 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나 이토록 극우, 편향적인 몰상식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우리 사회의 방송통신 정책 전반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정우성 씨는 내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이진숙 인사청문회의 참고인으로 채택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진숙 후보자, 당신이 콕 집어낸 좌파 연예인 정우성 씨가 UN 난민기구 친선 대사직을 사임하니 좋습니까? 만족스러우십니까? 그러나 똑똑히 알아둬야 할 사실은 지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은 이진숙이 아니라 정우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확고부동한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부대변인 이유원입니다. 주가 조작은 중대범죄, 카카오 김범수, 김건희 여사 모두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엄중 처벌해야 라는 제목의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정 의혹 사건으로 결국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라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 새벽 1시 10분쯤 발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SM 경영권 확보 전 국면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 주가를 시세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세 조종이라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했든지 그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수없이 여러 번에 걸쳐서, 아니 수백 건 이상 걸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주가 조작은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조작 사실을 모르는 투자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카카오가 이번 사태를 일대 쇄신의 계기로 삼지 않으면 혁신기업 신화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를 다시 세우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 남녀노소에게 너무나도 친근한 캐릭터인 카카오 친구들을 앞세워 그 추한 민낯을 가리지 말기 바랍니다. 카카오 김 위원장은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골목 상권을 침해하는 사업에는 절대로 진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카카오의 무분별한 서비스 확장과 독과점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카카오 경영진은 물론이고 계열사들도 엄벌해 금융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특혜 논란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검찰과 김 여사 간 약속 대련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향후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조사 결과를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이번 조사가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총대를 맸다든지 짜고 치는 고스톱일 가능성이 크다는 등 온갖 해석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지기는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검찰은 국민의 불신이 이렇게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법리와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수사가 공허한 메아리로 들리지 않도록 검찰의 존재 이유를 확실히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후금융특별법 대표 발의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글로벌 탄소 중립 무역 전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기후금융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 협약을 체결하고 각국은 5년마다 자발적으로 상향된 탄소 배출 감축 기여 목표를 제시하면서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향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적 협력의 이면에는 소리 없는 탄소 중립 무역 전쟁이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비롯해 탄소 감축을 글로벌 통상 규제로 활용하는 탄소 국경 무역 장벽이 현실화되고 있고 자국의 기후위기 대응 경쟁력 확보에 국가의 명운을 걸고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산업 구조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GX 대응 성공이 글로벌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판단해 기후위기 대응에 20조 엔의 정부 지원금을 마중물로 해서 앞으로 10년간 150조 엔에 이르는 민간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산업정책과 기후금융을 같이 추진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등 5대 핵심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을 저탄소로 전환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탄소 중립 글로벌 경쟁에서 패배하고 국가 경제의 대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탄소 중립 실현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의 투자가 필요하며 이는 국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융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2021년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제58조 2항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회는 아직도 이를 위한 입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직후부터 우리나라의 5대 핵심 산업을 고탄소에서 저탄소로 전환하기 위한 금융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후금융특별법을 관계 정부 부처는 물론 금융권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기후금융은 기존의 녹색금융에 더해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을 포함하는 것으로
제가 대표 발의한 기후금융특별법은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을 금융위원회가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하여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지원을 하며 공공금융기관의 기후금융 지원 활성화 및 기후금융 전문 인력 양성, 그리고 기후금융 채권 발행 시 이자 비용 등의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에 비해 많이 늦었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기후 문제만큼은 여야가 정쟁이 아닌 협치의 정신으로 함께 대응해야 하며 더 늦기 전에 기후금융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우리나라가 저탄소 경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안에서는 이게 되는 거지, 그죠? 예, 신동우 국민의힘 원내 수석대변인 논평 하나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불법 파업 조장법, 일명 노란봉투법을 기어이 이재명 방탄열차에 태웠습니다. 이 법안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넘어서 불법 파업과 폭력에 면죄부를 주고 더 나아가 날개를 달아주자는 법안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반하는 것은 물론 문재인 정부 당시에 민주당도 외면했던 법안입니다. 왜 그랬는지, 그리고 지금은 뭐가 달라졌는지 민주당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라면 국가의 근간이 무너져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이 법으로 우리 근로자들의 삶이 나아질까요? 국민의힘은 단호히 이 법안이 악법이라고 규정합니다. 코로나 악몽에서 벗어나 이제 겨우 다시 재기의 출발선에 선 기업들의 발목을 잡아 주저앉히겠다는 악법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이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에 필리버스터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국민과 함께 단호히 이거 마지막에 터졌네. 미안해요. 다시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불법 파업 조장법, 일명 노란봉투법을 기어이 이재명 방탄열차에 태웠습니다. 이 법안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넘어서 불법 파업과 폭력에 면죄부를 주고 더 나아가 날개를 달아주자는 법안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반하는 것은 물론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민주당도 외면했던 법안입니다. 왜 그랬는지, 지금은 뭐가 달라졌는지 민주당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라면 국가의 근간이 무너져도 상관없다는 뜻입니까? 이 법으로 근로자들의 삶은 얼마나 더 나아질까요? 국민의힘은 단호히 이 법안이 악법이라고 규정합니다. 코로나 악몽에서 벗어나 이제 겨우 다시 출발선에 선 기업들의 발목을 잡아 주저앉히겠다는 의도로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이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에 필리버스터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국민과 함께 단호히 싸워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김준영입니다.
국회법 일부 개정법에 관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정보위원회의 이유 없는 비교섭단체 차별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현행 국회법은 정보위원회 위원을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금 관련 조항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물론이고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새로운 미래 등 비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 21명 전원이 공동 발의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또한 국정원장을 지내셨던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혜 의원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국민의 뜻으로 당선된 헌법기관입니다.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여 발언권, 의결권, 의사일정, 예산 지원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상임위원회 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경우에는 겸임 상임위로 정보위를 지원했으나 이 차별적인 국회법에 가로막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관련 조항인 국회법 제48조 3항의 연역을 아무리 찾아봐도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로만 구성하게 한 근거와 논리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1994년 정보위가 만들어질 때부터 시작되어 꼭 30년을 해묵은 이유 없는 차별 조항입니다. 국가정보원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그럴수록 민주적인 통제와 감시가 더욱 필요합니다. 최근 전직 CIA 직원인 수미테리 간첩 혐의 기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수사당국의 기소장을 보면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한 번에 $26,000짜리 수표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수미테리를 포섭했습니다. 수미테리는 그 돈을 받으며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 윤석열 정권을 고무 찬양하고 핵무장론을 옹호하는 칼럼들을 기고했습니다. 정보활동에 써야 할 예산이 정권의 칼럼 사주에 사용되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국익이 아니라 권력의 이익을 위해 이용당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도 이런 잘못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감시의 눈이 많을수록 정보위의 구성이 다양할수록 민주적 통제가 잘 작동할 수 있습니다. 비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들이 정보위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신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의 법안 발의가 다양한 분야에서 비교섭단체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23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김준영.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차규근입니다. 어제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소위 댓글팀 의혹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미 발의된 한동훈 특검법에 댓글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추가한 한동훈 특검법을 추가로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밝혀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댓글팀 운용 의혹은 충격적입니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공직이 있는 자가 본인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댓글팀을 운용했다는 것입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비춰볼 때 불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댓글팀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다름 아닌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7월 12일 언론 인터뷰에서 댓글팀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현직 공무원이냐는 사회자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현직일 수도 있겠고요. 전직일 수도 있겠지요. 이 말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정도로 가볍게 다뤄질 일이 아닙니다. 이들이 공무원이 있다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직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와 정보통신망 침입죄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댓글팀을 운영하면서 자신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려고 허위 정보를 이용하였다거나 타인 계정을 이용하여 허위 정보를 공유하는 등 행위가 있었다면 말입니다. 댓글팀이 실제 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댓글 부대로 보이는 61개의 계정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언급된 기사에만 댓글을 달고 있었습니다. 한 계정당 5천여 개가 넘는 댓글을 달았는데 대체로 장관 취임 이후 시작했다고 합니다. 수사를 통해 한동훈 씨가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댓글팀을 운영한 것이 사실인지 밝혀져야 합니다. 사실이라면 어떻게 운영하였는지, 그 과정에서 공무원을 동원하지는 않았는지, 여론 조작을 위해 타인 계정을 활용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지 않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한동훈 씨는 나와 무관한 일이라고만 하지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법꾸라지다운 대응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다름 아닌 찐윤어로 평가받는 장예찬 전 최고위원입니다. 장 전 최고위원은 관련 메시지를 공개하기까지 했습니다. 한동훈 씨에게 사실무근이라면 나를 고소하라고 합니다. 한 씨와 장 전 최고위원 중 누가 더 믿을만 합니까? 어제 조국혁신당이 경찰청 국수본에 한동훈 씨를 고발했지만 우려할 만한 상황은 남습니다. 수사기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사건처럼 한동훈 씨 건에도 시간만 끌다가 봐주기 수사를 하지 않을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동훈 특검법을 추가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한 의혹은 켜켜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압수수색이 되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결국 특검을 통해 수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특검에게 사건을 넘기지 않으려면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한동훈 씨, 이제 당신이 빠져나갈 구멍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음주운전 행정관의 성추행 경호처 직원까지 대통령실은 범죄인들이 숨어드는 소도입니까? 대통령실 참모들의 범죄가 연이어 보도되며 대통령실의 근무기강이 땅에 떨어졌음이 만천하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대통령 경호처 직원이 결국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체리따봉 강모 행정관에 이어 성추행 경호처 직원까지 대통령실 직원들의 방종이 눈뜨고 보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부터 출퇴근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니 대통령실의 근무기강이 해이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통령실이 대통령 부부를 각종 범죄 혐의로부터 지키는 데 매달리다 보니 직원들도 이 정도 범죄는 별일 아니라고 여기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이 범죄인들이 처벌을 피해 숨는 소도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범죄인들의 소도로 전락한 대통령실과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허물을 덮는 일에 몰두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며 국민은 참담함을 느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강 행정관과 경호처 직원의 범죄 혐의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불거지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도이치모터스 시즌2는 아닌지 파헤쳐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와 주가 조작 의혹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짝꿍입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이어 삼부토건을 둘러싸고 주가 조작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작년 5월 멋쟁 해병 단체 대화방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이종호 씨가 3부 내일 체크하고라 말하고 이틀 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을 만났습니다. 불과 나흘 뒤 삼부토건 주식 거래량은 40배나 뛰었고 원희룡 장관과 삼부토건 등이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방문한 22일에는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종호 씨가 이 같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정보를 미리 알고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이 씨는 3부가 골프장 3부라고 강변하지만 임 전 사단장의 증언으로 군 골프장에는 3부가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만약 이 씨가 정말 누군가에게서 국가의 외교 정보를 듣고 불법 이익을 챙겼다면 뒤에 누가 있는지 공범이 누구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계좌를 관리해주는 것은 물론 결혼 중매까지 서줬다는 이종호 씨와 김건희 여사의 커넥션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은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지만 제대로 된 해명을 위한 노력도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이 도이치모터스 시즌2는 아닌지 예의주시하며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철저히 파헤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준호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선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전당대회를 국민들이 전당대회가 어떻게 치러졌든 관심을 가지고 여당의 전당대회를 바라보고 있었을 텐데 저도 내용을 보다가 도저히 이 발언만큼은 넘어갈 수 없다라는 생각에 잠시 국민의힘 측에 한마디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간첩 발언과 전라북도에 대한 비하 발언이 나왔습니다. 내용인즉 사회를 보던 사회자가 지금까지 박수를 치지 않은 분들이 꽤 많은데 이분들 어디서 오셨냐? 정체를 밝힐 수 없는 어떤 간첩이라든가 그래요? 전라북도 따로 해야 되겠네요. 자, 이 발언의 내용을 보면은 수상한 간첩은 곧 전라북도라는 뼛속까지 잘못된 인식을 국민의힘 측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정신머리로 총선을 치렀기 때문에 총선에서 그렇게 폭망한 겁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총선 직후에 자기 당을 수습하려는 전당대회에서 일단 헛소리 나는 겁니다. 저는 전라북도 전주 출신의 호남인입니다. 국민의힘 측은 저한테도 간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호남인들을 이렇게 비하하고 전라북도민들을 이렇게 비하를 해놓고 어떤 한마디에 사과도 없습니다. 전라북도민들을 향해서 국민의힘은 전당대회가 아니라 엎드려 사죄 먼저 해야 됩니다. 도저히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의힘 측에게 다시 한번 경고를 합니다. 이 잘못된 생각과 오늘의 일에 대해서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엎드려 사죄하십시오. 만일 이 일을 지금까지 하듯이 어영부영 넘기고 간다면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해서 단단히 각오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오늘은 이 정도 경고를 드리지만 내일부터는 이 이상의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친보당 브리핑입니다. 전당대회 결과가 좀 늦게 나와서 브리핑이 좀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친보당 원내 부대표 전종덕 의원입니다. 방금 전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새 당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민생을 외면하고 치른 전당대회냐 분당대회냐라는 소리까지 나왔던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막말의 6탄전까지 자폭 경연대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폭로된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 댓글팀 TF 운영 등 온 나라를 충격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부끄럼도 모르고 자행되는 이른바 해명 릴레이는 국민의 마음을 더 아프게 답답하게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문자 논란, 댓글팀 운영, 공소 취소 청탁 폭로 등 이전 투구 속에 스스로 자백한 의혹과 범죄들입니다. 법 앞에 예의 없고 성역도 없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과정에 불거진 자신들의 부정함과 의혹들을 국민 앞에 명백하게 밝히고 사죄하는 것부터 출발하십시오. 농민들은 폭우 등 기후재난으로,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노동자, 서민들은 경제위기와 민생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새롭게 선출된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민생 현안과 국정 과제에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협치의 공간이 사라진 것은 국민의힘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방탄 국회만 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뜻대로 최상병 특검법과 노조법 2, 3조를 수용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방송 장악을 당장 멈추십시오. 김건희 특검 수용은 한동훈 체제의 첫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면죄부를 주기 위한 특혜 수사로 나온 결과를 누구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가족이라도 범죄 혐의가 있으면 그 누구라도 공정하게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며 여당 대표는 헌법을 준수할 책무가 있음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민주당 원내대변인 윤종군입니다. 두 건 현안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당 유력 정치인을 악마화하려는 건의위원회의 치졸한 공작을 강력 규탄합니다. 건의위원회가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해송을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규정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규정을 위반했다며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전원과 치료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우겼습니다. 치료받은 행위 자체를 특혜로 보지 않는다면서도 병원과 소방본부 관계자들에 대해 이권 개입과 알선 청탁으로 규정했습니다. 사실상 이 전 대표가 특혜를 받았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병원이나 소방본부로부터 치료를 받거나 수송을 받는 것이 특혜입니까? 야당은 치료를 받는 것도 죄입니까? 황당무계한 궤변으로 야당을 매도하지 마십시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응급 환자의 전원 결정과 이송 수단을 제공하는 것은 의료진과 소방본부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황제 조사의 여파를 최소화하고 야당의 유력 정치인을 악마화하려는 건의위원회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앞으로 의료진이 모든 환자를 치료하거나 이송할 때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해서 이권 개입이나 알선 청탁이 아닌지 판단을 받아야 합니까? 건의위원회는 야당 대표의 암살 미수 사건을 부실 수사한 데 이어 암살 미수 피해자의 치료까지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치졸한 공작을 당장 멈추십시오. 건의위원회의 참담한 결정을 내일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철저히 따져 물어 대통령 동창과 캠프 낙하산의 놀이터가 된 권익위를 다시 국민의 품에 돌려놓겠습니다. 이진숙 후보가 MBC 방송 민영화와 연예인 방송 제작자 블랙리스트 제작에 깊이 관여했다면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가 MBC 민영화 방안과 연예인 방송 제작자 블랙리스트 문건 제작에 깊숙이 개입되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MBC 홍보국장 재직 시절에는 국가정보원 정보수집관을 만나 정보 수집에 응했습니다. 당시 이 후보자 등이 제공한 정보는 MBC 민영화 방안 문건 작성뿐만 아니라 연예인, 방송, 제작자 블랙리스트 제작에도 활용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국정원에 MBC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MBC 장악 문건 작성을 도와 검찰의 주요 수색 대상에 오른 이들과 통화를 시도했다는 의혹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향후 기록이 남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 당사자와 통화하는 대신 운전자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왜 운전기사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일절함구하며 국민의 의구심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정보기관과 결탁하여 공영방송 민영화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면 이진숙 후보자는 방송통신위원장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인사청문회 대신 수사부터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같은 의혹에도 이진숙 후보자를 밀어붙인다면 심각한 국기문란이 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당사자인 이진숙 후보자의 결자 해지를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후보자 같은 무자격한 인사가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되지 않도록 끝까지 검증하겠습니다. 공영방송 독립과 민영화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이혜식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한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신임 대표의 당선이 국민의힘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있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결선 투표 없이 신임 국민의힘 당대표로 당선되었습니다. 한동훈 당대표의 당선을 축하드리며 불통과 독선으로 일관되어 온 윤석열 정부의 방탄부대로 전락한 국민의힘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순직해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합니다. 해병대원 순직 1주기가 지나도록 여당의 몽리로 수사 외압 의혹은 가려지지 못하고 있고 한 대표가 몸담았던 검찰은 영부인 의혹을 가리는 시녀로 전락했습니다. 국민의 의혹이 큰 사안들이니만큼 국회가 이들 의혹을 해소할 특검법을 관철하길 국민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볼썽사나운 광경의 연속이었습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지도부 선출을 위한 축제라기보다 이전 투구의 복마전에 가까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또한 대통령 부인의 당무 개입 의혹부터 법무부 장관이 불법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청탁했다는 의혹까지 많은 의혹들을 남겼습니다. 한동훈 당대표를 중심으로 제기된 의혹들이니만큼 한 대표 본인이 직접 이 같은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한동훈 신임 대표가 대통령에 절대 복종할 당대표가 아니라 국민의 명령에 복종하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여당 대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동훈 신임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이 얼마나 달라진 모습을 보일 것인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보협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당선 축하드린다는 논평하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국민의힘 대표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자폭전대라는 우려가 쏟아질 정도의 치열한 대표 경선에서 압도적 표로 당선됐으니 국민의힘에서 예상되는 경선 후유증도 부디 잘 극복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한동훈 대표 앞에 놓인 길이 탄탄대로만은 아닐 겁니다. 이제 잔치는 끝났고 수사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어제 한 대표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 혹은 여론조성팀을 운영한 의혹에 대해 수사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오늘은 그 혐의에 댓글팀 의혹까지 추가한 한동훈 특검법을 새로 발의했습니다. 만약 경찰이 시간만 끌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경우 특검이 수사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한 대표가 법꾸라지처럼 피해 다니지 말고 수사당국의 수사에 당당하게 응하길 바랍니다. 무운을 빕니다. 하나 더 논평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국민의힘 대표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자폭전대라는 우려가 쏟아질 정도로 치열한 경선을 치렀는데 압도적 차로 당선됐으니 예상되는 경선 후유증도 부디 잘 극복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한동훈 후보 앞에 놓인 길이 탄탄대로만은 아닐 겁니다. 이제 잔치는 끝났고 수사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어제 한 대표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 혹은 여론조성팀을 운영한 의혹에 대해 수사해달라는 겁니다. 조국혁신당은 22대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 혐의에다가 댓글팀, 여론조성팀 운영 의혹까지 추가한 한동훈 특검법을 오늘 새로 발의했습니다. 만약 경찰이 시간만 끌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경우 특검이 제대로 수사하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한 대표가 법꾸라지처럼 피해 다니지 말고 수사당국의 수사에 당당하게 응하길 바랍니다. 부디 무운을 빕니다. 윤 대통령이 가야 할 곳은 국힘전대가 아니라 국회다라는 제목으로 논평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참석해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웠다고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거대 야당이 갈 길 바쁜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22대 국회가 개점 휴업 상태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1호 당원이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대통령실과 여당의 관계가 어찌 될지 불안하니 미리 단속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당대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22대 국회 개원식에 먼저 참석했어야 합니다. 지난 4.10 총선 결과 만들어진 거대 야권, 소수 여당의 새로운 정치 지형을 인정하고 정치의 복원을 위해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협치를 요청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 축하연설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결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아직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소수만의 대통령이 되기로 한 것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비참할 것입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이 불참한 국회 개원식은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지 않겠다고 해서 개원식이 한 차례 미뤄진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목리로 새로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개점 휴업 상태라는 윤 대통령의 말도 사실과 다릅니다.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안마저 걷어차고 배째라는 식으로 태업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 안보 현안이 있음에도 국회 국방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국방위를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대부분의 상임위원회가 개점 휴업 상태이지 다른 상임위는 정상 영업 중입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국정 발목을 잡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저기 온갖 구린내 풍기는 윤석열식 국정의 발목을 왜 잡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야권의 대화를 제안하고 진지하게 마주 앉아 국정 현안에 대해 논의하자고 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윤 대통령은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길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은 대부분 관련 법 개정을 전제로 합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야권의 협조 없이 국민의힘 의석만으로 단 한 개의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는 현실입니다. 윤 대통령은 야권과의 협치를 위해 정무장관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점하고 있는 야권과 협치를 하려면 정무장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바뀌지 않고 국민과의 대결만 고집하니 국민들 사이에서 이게 나라냐, 3년은커녕 석 달도 너무 길다는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거부권을 남발하다가 국민에게서 거부당한 전직 대통령 이승만의 길을 따르지 않길 경고합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아직 더할 최선이 있는가? 이원석 검찰총장의 처지가 안쓰럽습니다. 용산 대통령실과 내통한 것으로 보이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건희 수사팀으로부터 바지 사장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지난 7월 22일 국민들께 여러 차례 걸쳐서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잘못은 후배 검사들이 했는데 대신 고개를 숙인 겁니다. 이 총장은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들은 다 아는데 이 총장만 모르나 봅니다. 한 번 깨진 도자기를 접착제로 이어 붙인다고 원래대로 돌아옵니까? 후배 검사들이 내팽개친 헌법 원칙을 이 총장이 무슨 수로 되살립니까? 한때는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혔던 이 총장은 용도 폐기된 지 오래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되레 이 총장이 자기 정치한다고 비난하는데 무슨 힘이 있어 헌법 원칙을 되살립니까? 이제 남은 수사는 없고 무혐의 처분할 시점 판단만 남았을 겁니다. 아니라면 김건희 씨에 대한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을 한번 해보시죠. 용산 대통령실은 항명 혐의로 기소할지도 모릅니다. 이 총장이 믿었던 후배 검사들은 들깨처럼 달려들어 물지도 모릅니다. 이 총장은 현재 위아래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 지휘권 복원 요청을 묵살했죠. 왜 그랬겠습니까? 이 총장을 믿지 못해서입니다. 이창수 서울지검장은 사상 초유로 대통령 배우자를 조사하면서 보고를 하지 않았죠. 이 총장이 이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자 이 총장 입에선 까마득한 후배 김경목 부부장 검사가 사표를 내면서 항의를 합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사면 초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총장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최선은 감찰을 통해 검찰 조직을 망가뜨린 후배 정치 검사들을 징계하는 겁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거든 김경목 검사의 사표를 수리하고 이창수 서울지검장과 동반 사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총장을 향해 자기 정치한다고 비난한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꼭 한마디 남기길 바랍니다. 검찰 조직을 망치고 자기 정치의 골몰에 성공한 원조 정치 검사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정치를 새롭게 복지를 강하게 사회민주당 대변인 임명희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선출을 축하하며 동훈 일원 중천금의 정치를 기대합니다. 자폭 전당대회, 분당대회 오명으로 시끄러웠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한동훈 후보가 표로 선출되며 막을 내렸습니다. 한동훈 당대표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기대하는 바가 크지 않지만 국민을 위해, 정치 정상화를 위해 진심을 담아 부탁드립니다.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깜짝 놀랄만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이번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폭로된 문자 일십 공방, 공소 취소 청탁, 댓글 부대 운영 등 당사자로서 엄중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결자, 해지하십시오. 공동체를 생각하는 건강한 보수 정치를 보여주십시오. 비아냥거리지 않는 진중하고 품격 있는 언어를 여당 대표에게 듣고 싶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합의를 바로 추진해 스스로에 대한 의혹을 용기 있게 특검에 맡겨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십시오. 한동훈 어록에 동훈 일원 중천금이 추가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